식약처와 제약회사에서 국위 선양할 만한 일을 했다면 믿겨지시나요? 바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에 대한 모든 이슈를 파헤쳐드리는 약하냐? 입니다. 이번에 축구 보셨나요?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이라니,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게 진짜 국위 선양이죠. 그런데 올해 4월 식약처와 제약회사에서 국위 선양할 만한 일을 했다면 믿겨지시나요? 요새 사실 약에 대한 이슈로 우리나라가 정말 시끄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마약부터 인보사까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도 인보사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고 오셨나요? 아, 보고 오셨다고? 뭐 구독자님들 믿어드려. 자, 그럼 국위 선양할 만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동물대체시험법입니다. 죄송. 동물대체시험법은 바로 동물시험을 대체할 시험법입니다. 즉, 동물에게 시험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해 시험하는 것이죠. 현재 약을 개발할 때는 사람에게 하는 임상시험 전에 비임상시험을 먼저 거칩니다. 이 비임상시험에서 먼저 동물에게 투여해서 독성은 얼마나 있는지, 임상실험에서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시험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동물시험법 중에서 안자극시험법은 마스카라, 점화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시험법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토끼의 눈에 직접 이 의약품과 화장품을 넣어서 시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약처와 제약회사가 서로 협력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을 개발한 것이죠. 그럼 동물을 안 사용하면 대체 뭘 사용한다는 거죠? 바로 사람의 각막을 이식해서 남은 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각막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눈 조직과 유사해서 사람의 눈에 직접 투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더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국위 선양할 정도냐? 다른 나라들도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OECD 시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또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린 게 인지상정. 각 나라마다 시험을 시행하는 방식과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독성이 50 이하 정도면 돼 하는 곳도 있을 테지만, 다른 곳은 무슨 소리 더 낮아야 해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조금 오글거리는데 그래서 이 OECD 시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지키자고 만든 시험법이 바로 OECD 시험 가이드라인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시험법은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쓰이는 시험법이죠. 그런데 이번에 식약처와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이 대체 시험법은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무려 4번째로 OECD의 승인을 받은 대체 시험법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 시험법을 기준 삼아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체 시험법을 만들면 뭐가 좋길래 다른 나라들도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로 첫 번째, 동물의 생명을 시험에 더 이상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이나 실험으로 사용되는 동물이나 서로 같은 생명이니까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동물 시험은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시험법입니다. 동물들도 각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그 시험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동물이 비슷한 상황과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시간이 들게 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즉, 이러한 대체 시험법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제약산업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선도하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들, 그리고 약과 한약에 대한 사소하지만 궁금했던 질문들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팩트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